함께 여행도 다니고 애정 표현도 스스럼 없이 하는 두 사람. 누가 봐도 다정한 연인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와서 각종 중요 문서와 인감도장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그 이후부터 두 사람은 몇 년째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체 연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여자친구에게 거액을 뜯겼다는 정말 충격적인 제보. 자, 먼저 이 두 사람 정말 겉으로 봐서는 너무너무 평범한 연인 사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에 만나서 여행도 다니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이 남자분은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었고 여자분은 영어 강사였는데 교제를 할 때 이 제보자께서 렌터카 업체를 인수하기도 했는데 그때 여자친구의 명의를 빌릴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업체 특성상 법인 대표가 이제 신용이 좋아야 렌터카 출고 대출 한도가 높아지는데 그때 이제 제보자가 신용이 좀 부족해서 여자친구의 명의를 빌렸다고 합니다. 물론 비용 든 건 다 제보자가 지불했다고 합니다. 주식 지분도 제보자가 55%를 가졌고 여자친구는 45%를 주었대요. 그러니까 대표의 지분이 좀 있어야 차량 출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두 사람 사이가 얼마나 정말 깨가 쏟아졌는지 그 영상도 보내주셨는데 일단 먼저 보고 가시죠. 이런 집에서 살 건가요? 자, 그러면 명의는 누구 명이죠? 그쵸. 아, 그럼 다시 취소. 안 해. 다시 말하세요. 대출은 없는 건가요? 대출 없지. 저 약속하세요. 따라하세요, 그냥. 나는 이런 저택을 명의로 대출 하나 없이 사줄 것을 맹세합니다. 약속하세요. 아, 뭔가 쎄합니다. 예? 팀장님, 그 남자분은 뭐가 됐든 저런 다 오케이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자친구 소원을 다 들어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알콩달콩 사랑을 속삭이던 중이었었는데 어느 날 여자친구가 말합니다. 영어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해외 유학을 가게 됐다. 미국 유학을 가게 싶다고 말하면서 내가 미국 유학을 가는데 그 학비와 생활비를 좀 보태줄 수 있어? 하니까 남성이 이제 오케이 했는데 왜냐하면 그 여성 집안에서는 해외 유학, 미국 유학을 보낼 정도의 형편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보자는 알겠다고 하고 2021년 9월에 여자친구를 미국 유학을 보내면서 학비라든지 기숙사비, 생활비 등등등 해서 한 달에 약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기로 했고요. 그러면 했는데 그 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국 유학 갔어도 햄버거 값이라든지 택시값 모든 걸 다 남자가 아마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가 알콩달콩 연락도 하고 사이 좋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 남자친구가 자기 돈으로 여자친구를 미국 유학을 뒷바라지를 해줬어. 자, 그런데 몸이 멀어지면 뭐가 멀어진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이유는 아니었고요. 여자친구가 유학 간 지 한 4, 5개월 정도 됐을 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두고 간 노트북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프로필 사진에 좀 웬 낯선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여자친구는 이 제보자가 찍은 사진을 올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 외국인 남자와 찍은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둔 겁니다. 턱수염 있네? 네, 외국인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추궁을 했는데 여자친구는 해명도 안 하고 변명도 안 하고 그냥 우물쭈물 하더니 전화를 끊어버렸고 메시지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유학비를 안 보냈거든요. 예. 그러면서 계속 대답해라, 관계를 정리하자고 했지만 정말 묵묵부답, 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바람을 피웠으면 피웠다, 아니면 아니다, 뭐라 말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잠수를 탔습니다. 미국으로 유학 보낸 여자친구가. 자, 너무 화가 났겠죠? 들인 돈이 얼마인데? 자, 그런데 그 미국에서 잠수 탔던 여자친구 갑자기 한국에 나타납니다. 체크포인트 보시죠. 떼도둑이 된 여자친구.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여기가 먼저 그 독산동 사무실 먼저 가가지고 네, 거기 사무실 지키며 인감이며 그냥 싹 털었어요. 싹 털어가지고 네. 차에다 싣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방배동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간 게 거기 흰색 그 페라리 차량하고 네, 옆에 주황색 람보르기니 차량하고 네. 그 앞에는 마세라티 차량 이렇게 세 대를 가져갔고요. 세대를 이 사무실에서만 가지고 간 거고요.
예. 한 30대 정도에서 22대 정도가 설치당했죠. 자, 충격적입니다. 제보자가 계속 얘기했지만 운영을 렌터카 회사를 몇 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때는 2022년 2월 22일입니다. 이자가 막 들어가는 그날 여자친구가 아마 몰래 귀국을 해서 여러 사람들하고 이 제보자가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에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직원들은 뭐 얼굴을 알았기 때문에 뭐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보내줬는데 근데 들어와서 컴퓨터 같은 거 키면서 USB 뭐 옮기고 서류 작업도 하고 나중에 남성들하고 같이 회사에 그 외제차 지금 나왔던 그 주황색 차 예. 되게 비쌉니다. 어. 요 하나씩 같은 끌고 나 이런 거 흰색 차 예. 매우 비싼 거요. 이상하다 싶어서 제보자한테 연락을 합니다. 여자친구 와가지고 막 싹 다 가져가는데 연락을 했겠죠. 하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여자친구한테 문자 회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 근데 답은 없었고요. 문제는 이날 여자친구는 제보자가 운영하는 또 다른 렌터카 사무실에 가서 똑같이 자동차 서류, 인감도장, 차키 이런 중요 서류를 가져갔고 탈탈 털어. 문제는 이것들을 이 인감도장. 차량들을 인감도장이죠. 차량들을 중고 시장에 가서 바로 팔아서 현금화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30대 아니면 22대 정도 된다고 약간 하는데 소름 끼쳐. 저거를 갖고 응. 수십억 상당의 차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남성들이 있었잖아요. 아마 일당 받고 일해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네,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해줬지만 이제 제보자가 맨 처음에 렌터카 회사 인수할 때 그 신용 때문에 이 여자친구를 공동대표로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여성이 와가지고 마치 자기가 공동대표인 척 하면서 주주총회를 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을 막 셀프 재신임을 한 다음에 남자친구를 해임합니다. 그리고 서류를 조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벌린 건데 차도 차 팔고 회사 뺏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이제 좀 문제가 컸대요. 왜냐하면 이 여자친구가 미국에 있을 때 사실은 대표로서의 임기가 다 지났기 때문에 자동으로 해임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께서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그리고 직무 정지 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해서 재판부에서 피고는 주주총회 소집 당시에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주주총회는 무효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어요. 지난해 말에서야 대표직을 찾아서 이제 지금에야 제대로 일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가 됐든 그 렌터카 회사 그 뺏기진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그 기간 그 판결을 받기까지 또 별의별 일들이 또 있었다면서요. 네, 또 있었는데요. 이 제보자에 따르면 2022년 3월에 이 제보자 집에 이제 도어락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망가뜨려서 들어와가지고는 두 사람만 아는 곳에 놔둔 현금 수억 원을 들고 달아났는데요. 이 과정에도 처음에는 각종 서류들을 위조를 해서 뭐 주민센터나 아파트에 보여주려고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출입문 도어락을 부수고 들어갔던 겁니다. 이제 무력으로 훼손을 한 건데 여자친구는 내 집에 들어간 거니까 무죄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을 해서 벌금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이 집에 둔 거액의 현금을 훔쳐간 것도 특수절도 혐의로 신고를 했지만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 계속 진전이 없어서 매우 답답한 상황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진짜 이 3, 4년을 사귄 거면 정말 그래도 짧은 건 아니잖아요. 자, 남자친구가 미국으로 유학도 보내줬어.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이래? 자, 그런데 더군다나 법정에서는 저는 저 인간하고 안 사귀었어요. 우리 아무 사이 아니었어요. 이런다면서요. 맞습니다. 재판을 할 때 법정에서 두 사람이 연인 관계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두 사람이 연인 관계인 증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사진도 있고요, 영상, 메시지 너무나 많은데 그럼에도 저 뭐 키스하는 모습 저런 사진도 있죠. 저렇게 증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아마도 그걸 이용하는 것 같아요. 단순한 동료 사이로 해가지고 동업 관계인 것처럼 보이려고 했던 것은 보입니다. 동업 관계로 보이면 또 이 제보자 남자친구 전 남자친구 이분이 좀 실수 아닌 실수를 한 게 명의를 함부로 저렇게 했던 거예요. 공동 대표를 해놨던 거 저런 것들을 이용했던 것 같아요. 연인이라고 해가지고 증명한 게 아니면 아니 저렇게 아예 확인 영상까지 찍잖아. 그러니까요. 지금 봐도 딱 무슨 좀 만나자면 연인 간에 무슨 대출 집을 사줘요. 있으면 사줄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간에 그런 명의가 돼 있던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본인이 한 거고
이렇게 안 사귀었다 주장하게 되면 본인의 주장이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보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증거가 많은데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제보자 이 전 남자친구분 입장은 재산상 불이익 또 그리고 재판하느라고 해결하느라고 엄청난 그 스트레스 정말 너무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셨다고 해요. 아무튼 앞으로 좀 잘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추적자 사건 반장, 여러분을 사반 가족으로 초대합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